네, 안녕하세요. 만능쌤입니다. 오늘은 8강 의문사와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문사의 종류랑 특징, 그리고 의문사가 하는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류에는 우리나라 말의 육하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요. 영어에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느 것이라는 것이죠. 네, 물론 영어로는 많이 들어봤던 who, when, where, what, how, why, which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거는 쉬운 부분이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사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네, 바로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물어보는 문장을 쓸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의문사입니다. 이렇게 의문사를 이용해서 의문을 만드는데 직접 의문,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 쓴다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걸 평범하게 썼다라고 해서 그냥 평서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평서문에서 어순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서 동사, 주어의 어순을 갖는 걸 의문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시작이 동사로 됐기 때문에 동사 의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음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did라는 동사가 나갔고요. 뒤에 you가 나갔죠. have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라는 대동사가 나갔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어인 런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동사는 have니까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그럼 해석하면 너는 점심을 먹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동사 주어를 바꿔서 물어보는 걸 동사 의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대답을 yes나 no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너는 점심을 먹었니? 안 먹었을 때는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로는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의문사 의문문은 좀 전에 했던 동사 의문문에서 앞에 의문사만 넣으면 됩니다. 네, 별거 없죠. 그래서 의문사만 넣었다 해서 의문사 의문문. 그래서 위에 문장은 똑같이 Did you have lunch라는 단어 앞에 when이라는 단어만 넣습니다. 해석할 때는 의문사가 있을 땐 주어를 먼저 하고 항상 주어를 먼저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어를 하고 의문사를 두 번째로 한 다음에 나머지를 하는 게 나중에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너는 언제 점심을 먹었니? 네, 그럼 대답을 위에서는 yes나 no로 했는데 똑같이 하면 될까요? 너는 언제 점심을 먹었니? 응, 아니. 네, 이렇게 대답하면 이거 뭐 그냥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없고요. 흔히 문장으로 대답한다고 합니다. 네, 꼭 문장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를 꼭 지켜라 라는 건 아닌데요. yes나 no도 대답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시에 먹었어, 3시에 먹었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네, 이러한 식으로 동사 주어의 어순을 가지고 마지막에 물음표를 찍어서 표현하는 방식을 직접 의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간접 의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의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러한 평서문 앞에 의문사를 써서 만드는 문장을 간접 의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놈들의 품사가 바로 명사다라는 것입니다. 품사의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해석을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법도 잘할 수 있고요. 간접 의문만 명사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의문사가 나오면 문장 속에서 의문사가 나오면 전부 다 그냥 명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명사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은 당연히 주어 역할,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know가 동사고요. how는 접속사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study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문장이 있을 때 know가 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가죠? 네, 목적어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how절은 의문사절, 의주동이라는 어순을 갖고 있는 간접 의문의 절이기 때문에 품사는 명사다. 그래서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해석은 나는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장. 이번에는 how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how가 먼저 나갔는데 뒤를 보니 품사가 주어가 먼저 나갔네 라고 생각하시면 간접 의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품사가 명사일 거고 그러면 명사가 문장에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how가 이끄는 절 자체는 분명히 주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how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데 study가 동사고 is가 동사로 또 나왔네요. 그러면 how 절은 English까지 가겠죠. 그러면 how부터 English까지가 주어가 되고 is가 동사, 시크릿이 보호가 되겠죠.
그럼 해석은 주어 자리니까 은눈으로만 끝내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는지는 비밀이다. 내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하는지는 비밀이야. 간단하죠? 네, 간접 의문의 두 번째. if랑 whether를 이용한 간접 의문. 뒤에 어순은 당연히 주어 동사고요. 품사는 똑같이 if가 이끄는 절, whether가 이끄는 절 자체가 뭐다? 네, 명사입니다. 바로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wonder, whether가 나왔으니 접속사니까 끊고 뒤에 보니까 동사는 is. 네, 위에 있는 의문사 주어 동사하고 차이점은요, 해석할 때만 이 whether는 의문사가 아니니까 먼저 해석하지 않고 뒤에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하고 해석을 뭐뭐인지 라는 뜻으로 해서 앞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해석을 하면 나는 궁금하다. 그녀가 학생인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whether 자리에 if를 쓸 수 있습니다. if의 뜻은 저번에도 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인지 뭐뭐일지라도. 여기선 당연히 뭐뭐인지라는 뜻으로 간접 의문의 어투를 쓰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whether가 문장에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절이구나, 얘가 주어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사를 체크하고 가다 보면 여기 is 앞에서 끊어지겠구나, student까지가 주어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is가 동사고요. 뒤에는 당연히 보어겠죠. 해석을 하면 그녀가 학생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어는 은는으로 끝내셔야 합니다. 그녀가 학생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네, 여기서 이제 이 whether를 if랑 똑같은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if를 쓰지 않습니다. if를 쓰지 않는 경우 whether와 if가 같은데 언제는 if를 쓰고 언제는 if를 못 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if는 목적어 자리에서만 뭐뭐인지 라는 뜻으로 쓰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뒤에는 if를 못 쓰고 whether는 쓸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요. 그렇게 외우면 오히려 좀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실력이 쌓이면서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쉽게 생각하면 if는 동사 뒤에만 올 수 있고 whether는 주어든 전치사 뒤에든 이런데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게 whether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간접 의문을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간접 의문은 구조 자체가 약간 헷갈려서 독해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순 자체는 의문사, 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런 어순입니다. 네, 여기에서 두, 주어 동사 여기까지가 실제로 주절이고요. 얘가 주절, 이 앞에 있는 의문사랑 주어 동사는 종속절로서 의주동이라는 간접 의문입니다. 원래 의문사의 자리는 이 두 번째 주어 앞에, 종속절인 주어 앞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 있던 의문사를 이 앞으로 쭉 뺐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Do you think? 라는 의문문이 됐습니다. 직접 의문이죠. 그리고 동사로 시작됐기 때문에 대답을 뭐로 한다? 네, yes나 no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의주동이라는 간접 의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think라는 동사 뒤에 이 간접 의문이 목적어 역할을 하겠구나. 네, 할 수 있죠. 당연히 간접 의문이니까. 해석을 하면 너는 생각하니 그녀가 누구라고? 너는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동사로 물어봤으니까 yes, no 대답해야겠죠. 응. 너는 그녀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아니. 네, 여기서 이렇게 yes, no로 대답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이것도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장은 yes, no로 대답하기 어색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장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의문사가 이 앞에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아무거나 막 쓸 수는 없으니까 뒤에 있던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를 맨 앞으로 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어순을 지켜주면서 쓰는 거죠. 그럼 해석을 다시 하면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녀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대답을 yes나 no, 응, 아니가 아니라 나는 생각해 그녀가 누구라고, 선생님이라고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동사 의문 뒤에 간접 의문문이 있었는데 yes나 no로 대답하기가 힘들어서 간접 의문에 있던 의문사를 맨 앞으로 빼서 마치 의문사 의문문처럼 만들어서 대답을 yes나 no가 아닌 문장으로 대답하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네, 바로 이 동사 때문입니다. 이 동사는 think류라는 동사입니다.
즉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들이 이러한 문장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생각하다가 또 뭐 있죠? 네, consider라는 단어도 생각하다라는 뜻, 여기다. 그다음에 뭐 suppose, 가정하다라고 하지만 얘도 think 동사에 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을 물어보는 단어가 동사 자리에 나와서 뒤에 간접 의문을 데리고 나갔을 때 yes나 no로 대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동사들 뒤에 나온 의문사를 앞으로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의문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의문사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의문사는 종류에 따라서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의문 형용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이름처럼 의문 대명사는 명사 역할을 할 거고요. 의문 부사는 당연히 부사, 의문 형용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겠죠. 의문 대명사의 종류에는 who, what, which가 있고 부사는 when, where, how, why, 그 다음에 형용사는 which랑 what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맨 처음 문장을 보면 What are you doing? 여기에서 you는 당연히 주어죠. 그 다음에 doing이 동사입니다. 그러면 do 뒤에 뭐가 없죠? 네,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니까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 목적어를 누가 하고 있다? 네, 의문 대명사인 what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이런 해석이 됩니다. 이 what 자체가 을로 끝나는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장도 보시면 의문이니까 동사조로 바뀌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라는 보어가 되겠죠. 이지가 이형식 동사니까요. 보어 자리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주어랑 동격이겠죠. 해석은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거꾸로 하면 무엇이 너의 이름이니? 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어와 주어가 지금 이형식 관계로 동격이기 때문입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무엇이 너의 이름이니? 네, 어떻게 하셔도 해석은 똑같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의문 부사는요. 부사 자체는 문장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석에 도움이 되는 것 뿐이지 문장 구조를 바꾸거나 문장 구조에 영향을 줘서 1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예문을 보면 Do you have lunch라는 단어 앞에 where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where는 의문 부사니까 이 뒤에 있는 Do you have lunch에 대해서 해석에 도움만 줄 뿐 특별한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너는 어디에서 점심을 먹니?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너는 어디에서 점심을 먹니? when으로 바뀌면 너는 언제 점심을 먹니? how, 너는 어떻게 점심을 먹니? why는 너는 왜 점심을 먹니? 네, 이런 식으로 주절은 변하지 않고 의미만 부여할 뿐입니다. 네, 세 번째 의문 형용사는요. 말 그대로 형용사는 하는 역할이 명사 수식이죠. 그래서 해석할 때 명사만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을 보면 당연히 동사 주어니까 you가 주어고요. like가 동사겠죠. 그럼 이 like 뒤에는 또 뭐가 와야 되죠? 네, 목적어가 와야 합니다. 네, 목적어가 없고 앞으로 갔는데 맨 위에 문장처럼 의문 대명사처럼 what이 나왔으니까 얘는 대명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뒤에 보니 color라는 명사가 이미 있습니다. 그럼 이 명사가 당연히 목적어 역할을 진짜 목적을 하겠죠. 뒤에는 없으니까. 그럼 이 what은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뭐다? 의문 형용사다. 그래서 해석을 무엇 이게 아니라 무슨 색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해석을 하면 너는 무슨 색을 좋아하니? 뭐 어떤 색을 좋아하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여기 which랑 what의 차이는요. what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물어볼 때 쓴다고 생각하면 되고 which는 정해져 있는 것에서 선택할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어떤 차를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땐 어떤 차의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what을 써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너는 스포츠카랑 세단 중에 어떤 차를 좋아하니? 라고 했을 땐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which를 써서 물어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네,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쓴다 라는 건데요. 의문사 투부정사라고 해서 얘도 품사는 명사고요. 해석은 뭐뭐 해야 할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문사가 들어가면 품사는 명사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단어의 원래 문장은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의주동이죠. 그래서 간접의문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는 역할도 똑같고요. 말투도 거의 똑같습니다. 뭐뭐 할지 이런 식으로 뭐뭐든지 어떻게 내가 뭐뭐 해야 할지 뭐 이런 식으로 똑같죠. 예문을 보면 I don't know가 동사, where to go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여기서 where to go가 나와서 명사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일단 접속사가 먼저 보였으니까 일단 무조건 끊겠습니다. 품사만 뒤에가 명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을 하면 나는 모른다.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 뭐뭐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 여기에 when이 들어갔으면 when to go가 되겠죠. 그럼 해석은 나는 모른다 언제 가야 할지, how가 들어가면 어떻게 가야 할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 why to 부정사는 쓰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식의 문장을 원래대로 바꾸면 I don't know는 똑같겠죠. 그 다음 where 뒤에 should go가 들어간다. 그리고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똑같이 맞춰서 I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순을 보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네, 간접 의문이죠. 그래서 위에 거랑 해석이 똑같습니다. 나는 모른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를 다시 보시면 how라는 단어가 어떻게랑 얼마나로 쓰이는데 이 두 가지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얼마나라고 쓰일 때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즉 다른 말로 원급이라고 하죠. 이러한 품사가 나왔을 때 얼마나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없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라고 하고 형용사나 부사가 있을 때는 얼마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밑에를 보시면 know가 동사고요. 해석은 주어부터 너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니?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밑에는 how 뒤에 open이라는 부사가 있기 때문에 해석은 무조건 얼마나입니다. 네, 여기도 체크는 동사는 exercise고요. 해석은 주어부터 들어가면 너는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품사를 잘 보고 해석을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독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 먼저 하면 오브가 전치사, 웨이트까지. 네, 여기 동사는 has인데 여기 수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일단 with까지가 수거로서 동사입니다. 원래 수거는 have something to do with입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 nothing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뭐와 관련이 없다 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외워 놓으시고요. 그래서 여기가 동사고요. 조깅이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등위구조 OR이 나왔습니다. 뒤에 보니까 starving이라는 ing가 나갔죠. 그러면 얘가 B고 A가 누구다? 네, 조깅에 ing도 있으니까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래서 조깅이 목적어니까 starving도 목적어가 됩니다. 같이. 그럼 해석을 하면 주어부터 몸무게를 줄이는 것의 방법은 조깅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네 스스로 굶는 것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앞으로 이어주면 됩니다. 해석을 목적으로 한 번에 해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끊어서 해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끊는 편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동사는 get까지고요. bet은 목적어겠죠. 그리고 because가 of가 나왔으니까 전치사. 그리고 lack of, 내가 저번에 했던 문장입니다. 그리고 of부터 다시 가로를 치고 exercise까지. 그 뒤를 보니까 your body 뒤에 will adjust라는 동사가 나와서 그럼 your body가 주어고 will adjust는 동사고, 그 앞에도 you라는 주어와 don't get이라는 동사가 있었으니까 and는 등위 구조는 여기서 끊어져서 A, B가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체크를 하면 adjust 뒤에 itself가 당연히 목적어고 by는 가로를 쳐야겠죠. 그 다음에 칼로리까지 갑니다. when은 접속사니까 무조건 끊습니다. 그리고 뒤를 보면 try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네, 문장은 끝까지 가서 끊어지겠죠. 네, 해석을 하면 너는 지방을 얻지는 않는다. 부족 때문에 운동해. 그리고 너의 몸은 스스로 적응할 것이다. 몇몇의 칼로리를 태움으로써 너가 낮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모든 가로는 앞으로 꾸며주듯이 해석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뒤에 있는 왼절, 종속절도 앞으로 꾸며주듯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when이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쓴 것처럼 간접 의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간접 의문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울 관계 부사인 when입니다. 그럼 과연 의문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얘가 뭐 선행사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관계 부사다 라고 알 수 있는데 지금 선행사가 없습니다. 시간과 관련된 어떠한 부사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얘가 관계 부사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다? 네, 품사를 보고 이해합니다. 앞에 문장이 전부 다 완벽하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3형식이 끝났고 그 다음에 수식어구인 전치사 플러스 명사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왼절이 간접 의문으로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자마자 관계 부사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사는 get이고요.
뒤에 by가 전치사니까 가로를 치고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니까 food까지 가로를 닫고 at이 전치사니까 다시 가로를 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데 each day는 부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실제 해석은 인터벌까지만 해석하셔도 됩니다. 해석을 하면 너는 날씬해질 수 있다. 올바른 음식을 먹음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다시 한번 너는 날씬해질 수 있다. 올바른 음식을 먹음으로써. 인터벌 뭐 사이에 라는 뜻이고 간격이라는 뜻이 있어서 올바른 간격으로 each day 매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요. each 뒤에 나오는 명사는 단수로만 써야 합니다. each 다음에 단수명사 또는 every 다음에 단수명사 이렇게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 is가 동사고요. because는 접속사니까 끊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need라는 동사가 나와서 동그라미 치고 쭉 보다 보니까 또 전치사가 나왔네요. at이라고. at은 가로를 쳐서 쭉 똑같죠. 그래서 인터벌까지 가로를 닫고 each day는 마지막에 버리듯이 부사니까 해석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너의 몸이 어떠한 음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간격으로 매일 이런 식으로 앞으로 꾸미듯이.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if는 접속사니까 종속절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면 뒤에 어디인가에 주절이 나옵니다. 대부분 뒤에 보면 컴마가 보이죠? 컴마 뒤에 주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컴마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체크를 하면 don't eat 그 다음에 전치사 at 가로는 times에 닫고요. 컴마 찍고 주절이 나오겠죠. 그래서 해석은 끊어지고 동사는 will store가 되겠죠. as fast은 가로를 치겠습니다. 해석을 하면 만약 네가 올바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올바른 시간에 너의 몸은 그러한 칼로리를 저장할 거야. 지방으로서. 이러한 식으로 수식하는 관계에 있어서 말투를 신경을 쓰면서 꼭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문장을 빠르게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조깅과 관련이 없다. 혹은 스스로 굶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너는 지방을 얻지는 않는다. 부족 때문에 운동해. 그리고 너의 몸은 스스로 적응할 것이다. 몇몇의 칼로리를 태움으로써 네가 낮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을 때 너는 날씬해질 수 있다. 올바른 음식을 먹음으로써 올바른 간격으로 매일같이. 이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너의 몸이 어떠한 음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간격으로 매일. 만약 네가 올바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올바른 시간에 너의 몸은 그러한 칼로리를 저장할 것이다. 지방으로써. 이러한 식으로 주절을 항상 먼저 하시고요. 나머지 수식 어구를 항상 꾸미듯이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관계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관계사는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있는데 이게 의문사랑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능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